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 세계적인 경제난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.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한 3%쯤에 예상했던 게 지금 마이너스 6%, 5% 정도 된다면요.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역성장, 우리나라도 한 2.6% 경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쁘게 보는 데는 마이너스 2% 정도까지 갈 정도고,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바가 60% 되는데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재택근무 같은 걸 하게 되고, 그 기업에도요,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겪는 게 장사가 영업이 안 되더라.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.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게 겁나니까 재택근무 하라 그러고, 집단적으로 일하는 것도 뚝뚝 뛰어서 하라 그러고, 그러니까 생산성도 많이 나쁜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게 되지는 않고, 뭐 백신도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경제가 좀 회복이 될 텐데, 그럼 수요가 또 갑자기 폭발적으로 밀려올 거 아닙니까? 그때 그러면은 사람 일부 뭐 내보냈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시 그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나중에 수요가 촉발이 돼서 생산을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? 인력을 줄여야 되겠네, 이제. 비용을 줄이는 게. 혁신을 하긴 되게 어려우니까는. 인력을 줄이면 그럼 뭡니까? 로봇이라든가 무슨 인공지능을 갖고 와서 하겠다는 형태거든요.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가, 생각의 방법이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러면 국가적으로 고용이 점점 줄 소지가 있는 겁니다. 산업을 더 팽창시켜주지 않으면 고용 유지가 어려운 거죠.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는 취약한 건데, 그 영세 소상인이 전체 기업의 일자리의 뭐 30% 이상을 차지하는데,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거든요.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우리 기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,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될 거다. 그게 고용시장이나 이런 데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고, 지금 기업계 보면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유동성을 유지해갖고 앞으로도 한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전체가 회복될 때까지 이게 버틴겨 나가야 되거든요. 그게 준비 태세를 같이 하다 보니까 투자 같은 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. 그러니까 변화가 뭐냐? 위축돼 있다. 지금 모든 게. 기대 밖으로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금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일어났죠. 근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, 이거 먹고 살기 어렵다. 정부라도 나한테 재난구조 자금을 주라. 먹고 살게 해주라. 임금 올려달라.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게 당연하겠죠. 이게 어려워지니까.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이익이 안 나거든요. 사업이 안 돼요. 적자로 가고 그런다고.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어렵더라.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. 기업에서 보기에 근로자도 우리 이 생태계, 삶의 터전 속에서 같이 동반해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업에서도 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 이제 보살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고요. 어떻게 하든 기업의 본연의 임무는 사업을 잘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을 만들고 또 여력이 있으면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 건데, 지금 이제 어려운 시점에 있으니까 당장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업이 해야 될 일, 지속 가능하도록 사업을 잘 영위하는 거,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내고 되도록이면 근로자들, 직원들, 임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버팅겨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